어제 이런 뉴스가 났어요. 헌재, 윤석열 탄핵 심판 오늘 선고기일 공지 안 한다. 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선고기일을 공지 안 한다고 발표를 했다는 건 엄청 신경을 쓰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지금 얘네들도 내부적으로 엄청 눈치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고 그래도 뭔가 눈치는 보고 있구나. 우리가 거리로 나가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 거리에 나가서 압력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저의 시나리오가 들어갑니다. 모든 일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도대체 쟤네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의 탈옥.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나니 윤석열 탄핵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탄핵 선고, 최종 변론 끝나고 나서 11일 후에, 14일 후에 됐는데 지금 뭡니까? 막 3주가 지나가고 있어. 2월 25일에 끝났는데 이제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선고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거기다가 심우정과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탈옥을 만들어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지기현의 약점을 잡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기현의 그동안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딱히 어떤 연결고리가 없어. 근데 지기현은 술 좋아하고 관계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다.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지기현 좀만 털면 지기현 망신 주고 개망신 주고 이런 약점 잡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 그 약점 잡아서 어떻게든 구속 취소시켜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항고하지 않겠다. 즉시 항고 포기하면 윤석열 풀어줄 수 있다. 자, 그럼 윤석열을 왜 풀어줬냐? 증거인멸하라고. 심우정과 검찰 수뇌부는 내란에 가담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풀려나와서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자기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자, 심우정이 김성훈의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시킨 것. 이것까지 생각하면 이게 합리적이죠. 증거인멸이 지금 얘네들의 가장 큰 목표다. 증거인멸을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법을 어기는 것을 불사하면서까지도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비합헌 관련 증거가 결국 심우정이나 검찰 수뇌부들, 내란에 가담한 검사놈들에게 가장 치명적이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완전히 어겨서까지 윤석열을 풀어줬어야 하는 절박함이 있다. 검사놈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됩니다. 자, 최상목이 하는 짓 또 한번 짚어봅시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아서 헌재 판단까지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판단을 내렸어. 마은혁 임명해야 돼. 결론 내려줬습니다. 근데 안 하죠. 이 모든 과정이 시간 끌기 아니냐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상설특검 올라갔어요. 거부권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뭉개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간 끌기죠. 헌재 판결 무시하고 모든 법을 그냥 무시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놓고 헌재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의 행동을 분석해보면 모두가 일단은 시간 끌기예요. 헌법을 위배하면서 법을 어겨가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 끌기 외에 다른 건 없죠. 왜냐하면 최상목이 해야 될 걸 안 하면서 뭔가 반격의 논리를 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안 해요. 막 욕을 먹고 있는데도 그냥 안 들린다 이러고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시간 끄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목표가 시간 끌기라는 겁니다. 자, 헌재가 하는 짓. 자, 이것도 시간 끌기인데 지금 현재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 헌법재판관은 판결은 결론은 이미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세부 조정을 하는 걸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에요. 결론은 나올 수밖에 없어. 시간상. 어떻게 헌재가 시간 끌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자, 윤석열 탄핵은 8대 0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너무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명만 딴지를 걸면 시간이 계속 끌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 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여러 가지 명분이 있습니다. 한 명만 딴지를 걸면 돼요. 헌법재판관 내에 한 명만. 헌재 판결에 동원된 많은 증거들. 이게 윤석열 형사재판도 치러지잖아요. 여기에서 증거로 인정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헌재 판결에 엄청난 흠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또 난리 나겠죠. 1심 재판에서 윤석열 형사재판,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헌법재판관에서 증거로 채택했었던 윤석열 탄핵의 증거로 채택했었던 어떤 증거가 윤석열의 형사재판에서 만약에 증거로 채택이 안 된다. 이래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탄핵이 잘못된 거다라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 한 명이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건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에 동원된 증거들이 왜 증거로 사용됐는지 완벽한 논거를 만들어서 윤석열 형사재판에서도 그 증거를 탄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완벽한 논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주 사소한 것들 하나씩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헌법재판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예요. 형사재판에서 우리가 증거로 채택한 걸 만약에 증거로 쟤네들이 채택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헌법재판관의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근데 판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대가 윤석열이기 때문에, 법꾸라지 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은요, 나라의 운명, 국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보다 자기 자신의 자존심,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가동된다면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 수 있죠. 또 한덕수 판결과 동시에 해야 된다는 논리가 먹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한덕수 탄핵 변론이 먼저 끝났기 때문에 한덕수 결론을 먼저 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줄기차게 우기고 있어요. 윤석열한테 꼬투리 잡히기 싫은 재판관들의 심리를 이용하면 한덕수 판결까지 같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 같은 날 동시에 선고했잖아요. 한덕수 판결에서 또 한 명이 딴지를 걸면 또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늘어질 수가 있어요. 자, 윤석열은요, 곽종근 아내한테까지 접근해서 회유를 시도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 가족들에게 접근 안 했을까요? 검찰이 헌법재판관 가족들의 약점을 모를까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한 명 정도 시간 끌게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 기각까지 할 수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헌법재판관들은 자존심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기의 자존심. 이게 대한민국이 망하냐 흥하냐보다 더 중요해요. 국민들이 힘들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기각까지 만드는 건 어렵다. 이 모든 건 시간 끌기를 위한 거다. 자, 심우정, 최상목, 헌재 전부 다 시간 끌기예요. 시간을 계속 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이것 때문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은 유죄가 나왔죠. 2심도 유죄가 나온다는 확신이 있는 건가? 뭐가 된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유죄가 나온 뒤에 판결을 할 계획이 아닐까? 이겁니다. 26일이에요. 이재명 대표 2심 판결이. 그리고 28일이 금요일입니다. 28일 선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늘 만약에 안 나온다면, 21일 금요일에 선고가 나지 않는다면 다음 주 금요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 26일이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이기 때문에. 다음 주보다 더 길게 버틸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헌재 존폐를 걸어야 될 사안으로 커지게 됩니다. 헌재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못 가요, 얘네들. 왜냐하면 이 헌법재판관이라는 놈들이 너무 정치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시간을 질질 끌어서 헌재가 문 닫게 되는, 여기까지 가는 책임을 본인들이 절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이 다음 주 금요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탄핵 기각은 나오기 어렵다. 헌법재판관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놈들이고 책임지는 걸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기각은 못해요. 윤석열 탄핵 기각이 됐을 때 엄청난 파장이 온다는 걸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한테 계엄 면허증을 주는 건데 대통령은 계엄해도 돼.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헌법재판관들은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탄핵 기각은 안 돼요. 결국 이 모든 건 시간 끌기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걸 걸고 있다. 이게 작동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생각에
이렇게까지 시간을 끈다라는 건 2심 판결 유죄 나올 확률이 높은 거 아닌가? 네, 여기까지도 뭔가 결정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무죄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만 상황 돌아가는 게 이것까지 이미 다 결정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저놈들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2심 유죄가 나와도 대선 출마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법이 그렇거든요. 자, 시간을 끌었어요. 2심 판결 나왔죠. 그러면 대법원 판결. 얘네들이 지금 하는 게 633을 엄청 우기고 있습니다. 633.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도 3개월. 그러면 2심 판결 나오고 대법원 판결이 3개월이 남았어요. 그런데 파면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자, 최상목이든 누구든 파면이 됐는데 시간을 끌어요. 대선을 진행을 안 시킵니다. 한 달을 진행을 안 시키면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얘네들은 시간 끌기.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에 모든 걸 걸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상상한 시나리오입니다. 시간 끌기를 하는 이유, 그리고 헌재가 시간을 끌고 있는 그 방법론, 재판관 한 명만 잘 구워 삶으면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지금 상황 가능하다. 네, 어려운 일이 아니다. 쟤네들이 움직였었던 사례들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최상목 탄핵도 반드시 해야 되고요. 파면되자마자 바로 대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쟤네들 머릿속에는 다음 주 금요일에 판결을 해요. 그러면 이재명 2심 결과 나왔고 3개월 뒤에 대법원 판결 나오도록 막 압력을 넣으면서 만들어낼 겁니다. 2심 3개월 판결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조기 대선 들어가는 거에 한 달만 딱 시간을 끌면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 나오게 할 수 있다. 이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재명을 중심을 딱 놓고 풀이를 해보면 이야기가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최상목 탄핵이든 뭐든 지금 다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헌재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으면 대비를 해야죠. 물론 내일 판결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시나리오는 계속 작동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은 충분히 잘 끌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끌고 싶은데 더 이상 끌지는 못하는 게 아마 월요일 내지 화요일까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놈들의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저놈들은요,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법, 헌법 다 무시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으면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자, 파면되자마자 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손 써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최상목만 탄핵할 게 아니라 전부 다 탄핵해야 돼요. 아마도 최상목뿐 아니라 최상목 탄핵해도 그 다음 놈 조기 대선 바로 진행 안 시킵니다. 분명히 안 시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판결 3개월 안에 무조건 내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정권이 한 달만 시간을 끌면요,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의 노림수는 이거일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전략을 알고 이거를 깨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걸 깨로. 목표는 이재명 떨구기예요. 만약에 이재명이 떨어졌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써보자고요. 대법원 판결이 아주 요상하게 나와버렸다. 거기까지 상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이재명이 손들어주는 사람을 무조건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헌을 하고요. 사면을 하고 그 다음 대통령 8년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 플랜을 가동해야 됩니다. 저는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쟤네들이 시간 끄는 거에 결국은 대법원 판결까지 유죄가 나올 가능성 있어요. 쟤네들은 모든 걸 동원하고 있으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판결이든 뭐든 한다니까요, 얘네들. 그러면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면 이재명이 손들어주는 사람을 후보로 만들어서 무조건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대한민국 진짜 작살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 대비가 되니까. 이걸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또 만들어야죠.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이렇게 되지 않게 막아내야죠. 이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다 틀리길 바랍니다. 틀려야만 합니다. 틀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를 노리고 있고 이 노림수로 시간을 끌고 있고, 그럼 저들의 노림수를 알았으면 대비하고 전략을 세워야 돼요. 민주당이 지금 최상목 탄핵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한가할 소리 할 때가 아닙니다. 완전히 전쟁 모드로 들어가야 돼요. 대비합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는 저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이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야죠. 막을 수 있습니다. 쟤네들이 최상의 시나리오 그거대로 되도록 냅두면 그 등신이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막아냅시다. 쟤네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대충 아시겠죠? 제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죠?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쟤네들이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우리의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시나리오대로 굴러갑니까? 막아야죠.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하루하루가 진짜 중요하다. 의지를 갖고 지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움직입시다. 그러면 됩니다. 해봅시다. 아시겠죠?